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뭐 세수를 하면서 거울 보면서 세수하잖아요. 양치질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마일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하루가 조금은 달라질 거고, 아무리 짜증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거울을 보고 웃음으로 인해서 또 웃음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앞전 시간과 또 다르게 이번엔 또 반대의 개념으로 앞전 시간에 이제 어떤 여자 팔자를 뒤틀리게 만드는 남자 관상이었다면 그렇지. 이번엔 남자의 팔자를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는 또 이 여자의 또 관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여자의 이마가 네. 지나치게 낮고 아니면 좁다. 안 그러면 울퉁불퉁한 면이 고르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복, 말 그대로 형제복, 또 남편의 복이 어느 것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이 제 아무리 좋은 관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반자로 맞이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새는 사실적으로 이 이마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사실적으로 울퉁불퉁한 이마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엠보싱을 넣는다든지 말 그대로. 근데 사실적으로 이마가 꺼지면 우리가 이마에는 후광이라고 보는데 이 후광 자체가 고른 게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마에 조금은 이렇게 내 지방을 넣어서 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움직여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적으로 옛날 어른들이 그런 관상들을 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눈썹이 약간은 무모증에 가깝게, 무모증이라는 건 눈썹이 별로 없이 몇 가닥의 털이 있는 것처럼 이 털이 없는 사람들을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게 맞아요. 옛날에 그런 관상들을 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속가에서는 문둥이 눈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털이 없다. 그래서 문둥이 눈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눈썹에 털이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가 아니라고 해도 기괴한 미상이라고 해서 이런 눈썹을 가진 여성들은 말 그대로 조금은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많이 그런 손기술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움직일 때에는 특히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돈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건강, 또 돈, 거기에 한 박자 더 사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그 첫인상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굳이 문신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 반영구적인 문신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항상 나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사람과 대화를 하고 움직이실 때에는 눈썹을 꼭 조금이라도 그려주시는 거와 그리지 않는 거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눈꼬리, 상악꺼풀이 맞닿은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깊이 파이면 남자와 같이 이분들 자체도 남자를 해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가 세 보인다. 어떻게 보면 저 여자 기가 왜 이렇게 세? 뭔지 모르게 좀 그런 상들 있잖아. 약간은 눈꼬리가 깊이 파여가지고 눈이 조금 이렇게 치켜 올라갔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눈에 포인트를 좀 많이 주지 말으셔야 돼. 어떻게 보면 이 귀 모양이 나팔꽃 모양 같이 약간은 이렇게 뒤집어진 꼴. 그거는 사실적으로 미모하고는 달리 이 건강이 별로 좋지가 못한 상이래요.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까지거나 모양 자체가 약간은 울퉁불퉁한 상은 사실적으로 별로 좋지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요새는 너무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돼 있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리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디 면접을 가거나 움직일 때는 남성분들도 메이크업으로 해서 약간은 조금은 세워줄 수 있는 데는 세워주고 깎을 수 있는 데는 깎아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희비에 있어서 교차가 있으시니 여러분들도 조금은 체킹을 하셔서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네. 인생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거든. 그죠? 그렇죠. 인생은 내가 만들기 나름인데 사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얼굴이 죽어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옛날 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꼬리는 조금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웃는 상, 그거는 누구한테나 되게 좋은 상이에요. 남자를 떠나 여자를 떠나. 그렇죠. 진짜로. 제가 사실 입이 웃으라고 하면 미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턴가 내 거울을 보고 아침이면 연습을 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자리가 영 안 좋거나 아니면 짜증이 조금은 나. 그래도 내가 자꾸 웃다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날 컨디션도 달라지고, 아 내가 짜증나 진짜 하루 종일 짜증나거든. 근데 아침에 아유 그래 오늘 뭐 행복하겠지 웃자. 이제 그러고 아침에 거울을 보고 항상 내가 나한테 주문을 걸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그래 행복해야지 라고 하는데 얼굴은 울상일 수는 없으니까 웃는 상을 연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니 진짜로 입 옆에 보조개가 있는 걸 처음 느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뭐 세수를 하면서 거울 보면서 세수하잖아요. 양치질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마일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하루가 조금은 달라질 거고, 아무리 짜증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거울을 보고 웃음으로 인해서 또 웃음이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나의 격을 올려야 돼. 내가 나의 격을 떨어뜨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를 않으면 절대적으로 남도 나를 사랑하지를 못해. 나를 조금은 밝게 바꿔준다면 남한테 보이는 나의 에너지도 밝게 보임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은 유의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옆에 환경적인 요인들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